자, 세 번째는요, 내부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 수학 분석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강점, 약점, 뭐 나의 뭐 강점, 상대방의 약점, 강점 막 이런 거 있어요. 뭐 저도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뭐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하는 얘기들인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제 이거를 그 수학 분석을 배우기 전에 저는 이렇게 해서 영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수학 분석을 보고 깜짝 놀란 거야. 내가 얼추 비슷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본론으로 또 돌아와서 일단 제 자신을 좀 봐야 돼요. 제 매장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강점은 무엇인가, 약점은 무엇인가. 이거를 내가 생각할 때 정하지 말고 아주 친한 지인이라든가 모르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나, 아니면 와이프, 누구든지 솔직하게 적어달라서 이거를 봐야 돼. 그러면 이런 얘기도 나오지. 매장이 너무 더러워요, 음식이 맛없어요,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너무 비싸요, 이런 말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말들을 들어야 되는 거지. 그런 말들이 정말 큰 약이거든요. 그냥 왔는데 내가 친구 데려왔는데 친구들이 막 야 맛있다면서 먹는 이런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대. 손님들이 친구들이 또 와가지고 야 뭐 또 이거는 뭐 이거 싱거워, 야 여기다 간장 소스를 줘야 돼, 이런 얘기 들으라는 얘기 아니라 내 매장에 진짜 확실한 누가 봐도 약점이 되는 것과 강점이 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약점을 보완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약점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약점이 있는 거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극단적으로 말을 해서 얼마 전에 후배가 연락이 왔어요. 그 후배가 제가 이제 관리를 해주는 영업장이에요, 식당이에요. 제가 이제 거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해주는 이제 식당인데 후배예요, 동생인데 그 친구가 소바를 전문가예요, 면 전문가. 제가 볼 때는 뭐 탑이에요. 우리나라 탑에 뭐 몇 명 안에 드는 정도로 되게 면을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자꾸 돈가스를 자꾸 부각시켜. 돈가스 잘하거든. 돈가스를 자꾸 부각시켜. 그 가게 이름이 소바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좀 고통스럽겠지만 돈가스 포지션 들어가지 말고 소바 쪽에서 뭔가를 만들어 가자 해서 했는데, 내 얘기 왜 했지? 이 친구의 자신 스스로 약점과 강점을 모르는 거야. 그 친구 강점은 면을 만드는 그 밀가루하고 이제 뭐 소바 이거 전문가거든요. 그거를 부각시켜서 해야 되는데 자꾸 많이 팔리는 걸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거, 손님들한테. 시간이 갈수록 처음엔 좀 이렇게 힘을 붙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힘을 잃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지만 워낙 잘하니까, 면도 잘하고 돈가스 잘하니까 이렇게 되진 않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너 면 전문가니까 소바로 그냥 강력하게 밀자. 그래서 쟤 밀고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결과는 뭐 내년에 돼봐야 알겠죠.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점 중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주방 동선이 안 좋은데 그거를 그냥 직원들은 그냥 불편하니까 쓰죠. 뭘 보통 식당을 시작하고 1년, 2년, 3년 지나면요, 그 불편한 게 불편한지 몰라요. 맨날 하던 거니까. 그냥 피해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쭈그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개선하고 나면은 신세계지 완전 신세계. 제가 얼마 전에 해준 그 식당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리뉴얼 해줬는데 신세계더라 이거, 신세계. 제가 해주고 나니까 주방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냐 깜짝 놀랄 정도로 신세계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거기 적응한 사람들은 그게 별로 힘들지 모르죠. 굳이 뭐 여태까지 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쪽 부위에서 뭔가가 이제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동선이 안 좋아진 거를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개선하면 수익 구조가 좋아지거나 매출이 향상되거나 최고 매출을 찍는 횟수가 여러 번 될 수 있어요. 안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그렇게 해서 강점과 약점을 탔습니다. 약점은 그렇게 이제 좀 줄여들고 안 보이게 하는 거고, 강점은 부각시키는 거죠. 부각시키는 거. 약점을 약간 강점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마케팅을 하는 방법 중에, 식당 마케팅을 하는 방법 중에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알려준 그 식당 중에 하나가 그 약간 언덕바지 절벽 밑에 있었어. 지금은 한참 돼서 지금은 양산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 절벽 위가 도로예요. 밑에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절벽집이라고 지으라고 그랬어. 절벽집이잖아. 거기 때문에 자기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 이걸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절벽집이라고 해라. 그래서 길을 두 가지로 만들어라. 편안하게 내려올 수 있는, 절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 계단을 아주 그냥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 밑으로 내려오는데 약간 경사진데 힘들게 내려오는 자리를 만들어라. 거기를 내려오는 사람들은 뭔가를 더 줘라. 이런 식으로 약간 마케팅 요소를 넣으라고 했거든요.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케이스고요. 강점 부각시키는 거죠. 정말 막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 상품을 부풀려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거짓말하는 얘기 아닙니다. 부풀리는 것도 정도껏 해야 돼요. 정도껏 하시고 그렇게 강점을 이제 부각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강점과 약점을 찾은 다음에 뭔가 바꿔야 된다면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실행.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자, 메뉴를 바꾸거나 식기를 바꾸거나 인테리어를 바꿀 수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5년에서 10년 살게 되면 식당은 본인이 직접 하는 식당이 아니고서 저같이 오토 매장을 하는 식당들은요, 좀 바꿔주긴 해야 돼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뭔가를 바꿔줘야죠. 저는 주방 집기를 주기적으로 계속 바꿔주기도 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조금씩 매장에 변화를 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새로운 느낌을 주고,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 주변의 경쟁업소를 분석하고, 두 번째,
나의 타겟, 내가 팔고 싶은 대상, 내가 팔아야 될 한 사람을 딱 정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 식당의 약점과 강점을 찾아서 약점은 안 보이게 만들고 강점은 부각시키는 거.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겁니다. 오늘 매출 떨어졌을 때, 식당에서 매출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 방법과 실행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이것만 하셔도 저는 100개 식당이 있다면 100개 다 매출이 오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 되는 식당이 있다면. 왜냐면 매출이 많이 떨어졌다는 건 바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잖아요. 조금만 손 대면 올라가죠. 뭐 대단한 컨설턴트가 오지 않아도 이 정도만 하셔도 매출이 올라갈 겁니다. 꼭 해보세요. 내일 모레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하세요. 감사합니다.